2023년 시급 또한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가 변동 사항과 시급의 변동했을 때 우리의 기관에 대한 수익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이해에 대한 그 부분과 연차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상에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작년 기준이나 올해 기준이나 이제 기관에서 그러니까 고용이나 연금이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왜 벌금이라는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법령이 지금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령이 바뀌는 부분이 특히 말하는 이제 장기요양 쪽에 아니면 이제 고용 쪽에 특히 심하겠죠. 그쪽에 바뀌는 부분은 한 11월 달 정도에 제가 확정되면 우리 순서는 이제 2023년도 월 한도에 저희가 이제 얼마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과 등급 판정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8월까지 누적에 대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최저임금, 그 다음에 저희가 유급휴일, 그리고 연차수당, 그 다음에 인건비의 비율,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그 부분으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보면 2023년도 월 한도액이 9월 23일자 위원회 통해서 나왔습니다. 보면 작년하고 올해와 기준을 봤을 때 약 4.9% 정도가 인상을 돼 있습니다. 그쵸? 근데 수가 딱 봤을 때 증가폭이 제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 2등급만 봤을 때 약 한 1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1, 2등급이 증가한 부분이고 3, 4, 5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6만 원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6만 원이면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180분짜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도 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수가는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그 부분은 미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4등급, 5등급이 4.92%, 3등급도 4.92%, 그래서 66,400원 정도가 인상됐다. 올 한도액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하고 2023년도하고 이제 수가가 변동을 했지 않습니까? 30분부터 240분 가족케어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가장 핵심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180분짜리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80분짜리 또한 150분짜리 들어가는데 180분짜리가 2020년도에 54,400원 수가가 설정돼 있었고 2023년도에는 52,880원 240원이 인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2,480원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1시간에 하기에는 약 한 800원 정도 인상한 거겠죠. 그쵸? 그럼 1시간에 뭐 800원, 그러니까 실제 800원이라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뭐 66시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수가에 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0분 같은 경우가 한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보면 이제 2023년도에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건보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가장 핵심 뭐냐 1, 2등급에 대한 저희가 8시간짜리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말 그대로 월 4회에서 6회로 진행하겠다. 왜? 20만 원 정도에 증가하는 부분을 6회, 그러니까 4회에서 6회로 2일에 더 증가를 하겠다. 그 부분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65세 미만에 대한 저희가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루게릭하고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루게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장애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루게릭과 다발성 경화증에서 질병코드 G12, 13, 35 같은 경우도 장기요양에 포함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말 그대로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목욕, 간호에 대한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수가에 좀 차등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월 한도액으로 봤을 때 방문 횟수를 한번 좀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시설장님, 대표님들 아마 월 한도에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한 몇 번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이미 다 나와 계시잖아요. 수치상으로도. 보면 1, 2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 4시간짜리밖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저희 와상 환자를 많이 있다 보니까 보통 210분짜리 같은 경우는 1등급이 한 32번 정도 방문 요양만 진행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한 28회 정도 진행하는 부분이고 3, 4, 5등급 같은 경우는 3등급은 한 27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4등급은 25번, 5등급은 21번 이 정도 장기요양만 풀로 들어갔을 때 월 한도액을 좀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족케어 같은 경우는 뭐 60분짜리 이미 고정되어 있죠. 20번밖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가족케어는 말 그대로 31번까지 90분짜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이 방문 요양만 하는지 아니면 목욕만 하는지 간호가 하는지 아니면 섞여서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음 장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제 저희가 방문 요양 목욕 간호를 했을 때 월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1등급 같은 경우 실제 마음 같아서 210분, 막 180분짜리 쓰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240분이나 210분밖에 못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240분 하게 되면 방문 요양에 25번 들어갈 수 있고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간호 한 번 들어갔을 때 월 한도액이 저희가 실제 미사용액이 185만 9,460원을 쓸 수 있고 미사용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남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보통 3, 4등급이 많잖아요. 기관에서는.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180분짜리 24회 그리고 목욕이 2회 간호가 1회 들어갔을 때 한 6천 원 정도의 미사용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네. 아, 이건 저희가 차량으로 방문, 2인 방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 같은 거 7만 얼마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대부분 자체가 차량 목욕이 없이 이제 2인 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팀에 대한 그 목욕 수가로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같은 경우는 60분이 아닌 40분에 60분 사이. 왜 그러냐면 1시간 이상 방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분에서 60분에 대한 그 시간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등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고 4등급 또한 마찬가지로 180분짜리가 22, 2번, 1번.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 기관은 그러면 말 그대로 대상제한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 계획을 세워야 총 한도액을 풀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면, 보편적으로 저희 기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월 이용일이 한 20일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가에서 하게 되면 있는 횟수가 24일, 막 27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저희가 한 21.5일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한 22일 정도 쓰게 되면 보통 4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항상 이제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휴일이 많은 달하고 그다음에 풀로 이제 워킹데이 이제 휴일 없이 22일 들어가는 경우하고 18일하고 수가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 저희가 이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그쵸. 그래서 보면 9월 달에 청구했던 게 지금 10월 달, 이번 달이 가장 어려운 기관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휴일날이 명절이 끼었다 보니까 서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공통 경비는 분명히 고정되어 있고, 선생님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게 되면, 22일 들어가기, 만약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OT가 없잖아요. 평일 수가가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공단도 또한 똑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을 이용을 해요. 서비스를 들어가고, 말 그대로 공휴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들어가진 않고. 왜 그러냐면, 공휴일, 휴일 들어간다 하더라도, 50%는 가산을 받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 날, 수가에 적용한 토요일 날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서비스 계획을 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참고하셔서 월 계획 수립할 때, 우리 근무일 수가 작아 라고 했을 때 토요일 날도 활용 한번 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이제 일요일 날까지 작성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시급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 현재 9,160원으로 돼 있죠, 시급이. 그랬을 때 저희가 최저로 줄 수 있는 게 191만 4,440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급제를 하든 미니멈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209시간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2023년도에는 말 그대로 9,620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만 580원. 그래서 전년 대비 약 한 96,140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급은 보면 460원 정도가 증가를 했죠. 전년 대비. 그리고 또한 인건비에 대한 비율 한 5.02%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저희가 수가는 말 그대로 아까 3시간으로 봤을 때 이 800원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460원이 증가한 걸로 보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수가 대비 최저 시급에 대한 봤을 때 갭이 한 540원 정도 차이 났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340원 정도 차이 났죠. 그러면 이제 인건비를 덜 드니까 기관이 이익이 많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숫자에 대한 오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급은 수가하고 시급 봤을 때 차이는 460원 되지만 다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최저 시급에 대한 연차를 좀 보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 기본 시급이 9,160원, 주유가 1,835원을 지급했고, 연차 15개로 봤을 때 525원, 공휴일이 525원. 그래서 아마 12,045원을 아마 책정한 부분도 있고, 아마 11,340원을 책정한 기관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2,040원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보고, 2023년도 이제 수가가, 그러니까 시급이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9,620원, 그리고 주유가 1,925원, 그리고 연차가 155원, 150원, 그래서 1,260, 12,655원, 610원이 인상을 돼 있는 겁니다. 아까 거기는 460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610원이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은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퇴직금하고 4대 보험 포함하기에 약 20% 정도로 잡잖아요, 저희가. 퇴직금은 보통 8.33%에, 저희가 4대 보험, 5대 보험 포함하면 10.24% 해서 대략 한 20%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610원에 20% 같은 경우는 한 120원 정도? 하면은 한 730원 정도가 오르죠. 그렇지만 800원 대 730원이면 한 70원 정도?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사다인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선생님 봤을 때. 그래서 올해 수가 인상이나 내년 수가 인상이나 별 의미는 없다. 왜? 인건비성 매출은 조금 오를 수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기관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또 저희가 플러스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유는 말 그대로 일일 3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의 이제 20%를 주는 부분이고, 연차는 일일 3일 5일 그래서 15시간 이상을 해야 이제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90분 가족 케어는 어차피 연차 대상이 아닌 부분이 그건 참조해서 줄지 말지는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